안녕하세요. 책이쏘 이소영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8번째, 서로 다른 정서적 욕구 발견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정서적 욕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별반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인 상대방을 잘 보필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지 못한다. 관계 속에서 남자들은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것을 여자들에게 주는 것이 보통이고, 이는 여자들도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기와 똑같은 욕구와 갈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상대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원망하게 된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들은 자기가 상대에게 아무리 베풀어도 돌아오는 게 없다고 느낀다. 상대가 자기 사랑을 알아주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둘 다 사랑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여자는 상대를 보살피고 챙겨주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그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는 남자를 짜증스럽게 할 뿐이다. 그는 여자로부터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지 모른다. 여자는 만일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런 염려를 해주고 보살펴준다면 정말 고마울 터이기에 남자의 그런 거부 반응에 혼란을 느낀다.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이 상대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를 짜증스럽고 화나게 만들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자기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묵살할 뿐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여자가 상심해 있을 때 남자는 그녀가 느끼는 문제의 중요성을 극소화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녀를 위로하려고 한다. 걱정하지 마, 뭐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혹은 그녀 혼자서 조용히 머리를 식히고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철저히 그녀를 방치할 수도 있다. 그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그녀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앞서 말했듯이 기분이 상했을 때 여자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남녀의 욕구 차이에 대한 통찰이 없다면 남자들은 상대를 도우려는 그들의 시도가 왜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12가지 사랑의 종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욕구는 거의 사랑에 대한 욕구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제각기 그 중요성에 있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똑같은 6가지의 독특한 사랑의 욕구가 있다. 남자는 근본적으로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을 얻고 싶어 한다.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대대적인 작업은 이 12가지 상이한 사랑의 종류를 이해하고 나면 무척이나 간단해진다. 이 항목들을 살펴보면 당신의 배우자가 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항목들이 갈팡질팡하는 당신에게 이성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줄 거라는 사실이다. 자신의 근본적인 욕구를 이해하기. 분명 모든 남녀에게는 위의 12가지 사랑의 욕구가 있다. 그중 6가지는 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에게 그 같은 사랑이 없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남자들 역시 관심과 이해, 존중과 헌신, 공감과 확신을 필요로 한다. 주된 욕구라는 것은 그 나머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음미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충족돼야 하는 욕구를 말한다. 남자들은 자신의 주된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여자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의 6가지 사랑을 받아들일 자세가 된다.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도 신뢰와 인정, 감사와 찬미, 찬성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녀가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진정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된 욕구 6가지가 먼저 충족돼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관계를 보다 낫게 만드는 중요한 비법이다. 남자들이 화성에서 온 존재들임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이 당신과 다른 욕구를 가졌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화성인에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서 자칫 그들이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리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 남자들 역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이 그들이 사랑하는 금성인에게 반드시 도움되거나 적절한 것이 아님을 잊은 채 자기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사랑에 대한 이 같은 새로운 이해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국면은 그것이 호혜적이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화성인이 배려와 이해를 보여주면 금성인은 자동적으로 이에 보답하게 되어 그가 주로 필요로 하는 신뢰와 인정을 되돌려주게 된다. 금성인이 신뢰감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화성인은 그녀가 필요로 하는 관심으로 보답한다. 다음에서 우리는 12가지 사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호혜적인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첫째, 그녀는 관심을, 그는 신뢰를 필요로 한다. 남자가 여자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염려해주면 여자는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관심 가져줌으로써 남자는 그녀의 첫 번째 주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자연히 그를 더욱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며 상대를 믿을 때 그녀는 마음을 열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여자가 자기를 향해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면 남자는 그녀로부터 신뢰받고 있음을 느낀다. 남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여자의 반응에서 그의 능력과 진심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의 첫 번째 주된 욕구가 충족된 것이다. 자동적으로 그는 그녀의 감정과 욕구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마음을 쓰게 된다. 2. 그녀는 이해를, 그는 인정을 필요로 한다. 여자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남자가 이를 비판하지 않고 공감과 호응을 나타내 들어주면 그녀는 그가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벌써 다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걸 의미한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다는 그녀의 욕구가 충족되면 될수록 그녀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 즉 인정받고 싶다는 그의 욕구를 채워주기가 수월해진다. 남자가 여자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그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며 단지 그가 자신의 향상을 스스로 이룩할 것이므로 그를 개선하려 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녀가 자기를 인정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남자는 그녀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거나 그녀가 필요로 하고 또 받아 마땅한 이해를 그녀에게 보여주기가 한결 쉬워진다. 3. 그녀는 존중을, 그는 감사를 필요로 한다. 남자가 여자의 권리와 욕구와 바람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녀는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의 행동이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한 것일 때 그녀는 그가 자기를 존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꽃다발이나 기념일을 기억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표현은 여자들의 세 번째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여자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때 그녀가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남자가 애를 쓴 덕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익을 얻었음을 여자가 인정할 때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감사란 도움을 받았을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상대가 자기에게 감사를 표해오면 남자는 자기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 분발하기 마련이다. 남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 그는 저절로 힘을 얻어 자기 배우자를 보다 존중할 의욕을 갖게 된다. 넷째, 그녀는 헌신을, 그는 찬미를 필요로 한다. 남자가 여자의 욕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녀를 돕는 일에 긍지를 느끼면 그녀의 네 번째 사랑의 욕구는 충족된 셈이다. 여자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숭배되고 있음을 느낄 때 눈부시게 피어난다. 남자가 그녀의 감정과 욕구를 중요시하며 일이나 공부, 취미생활과 같은 자신의 관심사보다 우위에 둘 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여자의 욕구는 충족된다. 자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면 여자는 자연히 그를 찬미하게 된다. 여자에게 남자의 헌신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듯 남자는 여자로부터 찬미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한다. 남자를 찬미한다는 것은 경의와 기쁨,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를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의 유머와 힘, 강한 의지, 정직성과 성실성, 로맨틱함, 친절, 애정과 이해심, 그 외에 캐캐묵은 미덕이라도 여자가 그것을 독특한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재능으로 생각해 기뻐하면 남자는 그녀가 자기를 찬미하고 있다고 느낀다. 남자는 자기를 찬미하는 상대에게 마음 놓고 모든 것을 바치며 숭배에 맞지 않는다. 다섯 번째, 그녀는 공감을, 그는 찬성을 필요로 한다. 남자가 여자의 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고 그 타당성을 기꺼이 인정해주면 여자는 다섯 번째의 주된 욕구가 충족돼 그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공감하는 태도란 여자에게 그렇게 느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는 비록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녀의 관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이런 태도를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주된 욕구 중 하나인 찬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남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여자의 영웅이 되거나 빛나는 갑옷을 입은 멋진 기사가 되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가 그녀의 시험에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는 바로 그녀의 찬성이다. 여자가 상대를 승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그에게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남자에게 찬성을 표한다는 것이 반드시 둘 사이의 견해 차이 없이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승인하는 태도란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믿어주는 것이며 여자가 이런 태도를 보일 때 남자 역시 그녀의 감정을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여섯 번째, 그녀는 확신을, 그는 격려를 필요로 한다. 남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해, 존중과 공감을 보여주고 기꺼이 헌신할 때 확신을 얻고 싶다는 그녀의 기본 욕구가 충족된다. 남자의 이런 태도에서 여자는 그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남자가 흔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는 일단 그가 상대의 주된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그녀가 마음 놓고 행복감에 젖을 것이며 그 순간부터는 마땅히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녀의 여섯 번째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여자로부터 격려받고자 하는 주된 욕구를 지닌다. 상대를 격려하는 태도는 그의 능력과 인격에 신뢰를 표함으로써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다. 여자가 남자에게 신뢰와 인정, 감사와 찬미, 찬성을 보여줄 때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힘을 얻는다. 상대로부터 격려받고 있음을 느낀 남자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사랑의 확신을 줄 마음을 갖게 된다. 여섯 번째 사랑의 욕구가 충족될 때 남자는 상대를 위해 전력 질주한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의 주된 욕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신뢰하는 사랑보다 염려하는 사랑을 준다면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 남자라면 누구나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웅이나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섬기고 지켜주는 일을 여벌한 듯이 멋지게 해내고 싶어 한다. 상대의 신뢰를 느끼면 그는 자기 자신의 숭고한 일면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고 훨씬 헌신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나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는 혈기와 활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얼마 후엔 아예 관심조차 없어진다. 빛나는 갑옷을 입고 여행길에 오른 기사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말을 타고 길을 가던 그는 갑자기 여인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듣게 된다. 순간 그는 온몸에 혈기가 솟는 것을 느낀다.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성에 이른 기사는 용이 그녀를 가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당장 검을 빼어 그 용을 처치한다. 공주는 자기를 구해준 기사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인다. 성문이 열리고 그는 공주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에게 마을에서 함께 살기를 청하고 그를 영웅으로 떠받든다. 공주와 그는 사랑에 빠진다. 한 달 후, 그 훌륭한 기사는 다시 여행길에 오른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공주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다. 또 다른 용이 성을 공격한 것이다. 기사는 용을 죽이려고 검을 뺀다. 그가 막 칼을 휘두르려는데 공주가 성루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소리친다. 검보다는 올가미를 쓰세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올가미를 던져주며 몸짓으로 그 사용법을 일러준다. 기사는 주저하면서 그녀의 지시에 따른다. 그는 용의 목에 올가미를 던져 힘껏 잡아당긴다. 용은 죽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축하 파티에서 그 기사는 사실 자기가 한 일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찌됐건 그녀의 지시대로 검을 쓰지 않고 올가미를 사용해 용을 잡았기에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와 찬미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조금씩 활기를 잃어가고 갑옷에 윤을 내는 일도 그만 시들해진다. 한 달쯤 있다가 그는 또 여행을 떠난다. 그가 검을 챙기려는데 공주가 그것보다는 올가미를 가지고 가라며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여행을 끝내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성을 공격하고 있는 또 한 마리의 용을 만난다. 그는 검을 들고 돌진하려다가 올가미를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느라고 잠시 머뭇거린다. 그 사이에 용이 불을 뿜어 기사는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는다. 당황한 그는 성누를 올려다보고 공주는 그에게 손을 흔들며 이렇게 외친다. 독약을 쓰세요. 올가미는 소용없어요. 그녀가 독약을 아래로 던지자 그는 그것을 받아 용의 입속에 쏟아붓고 마침내 용이 쓰러진다.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축하해도 그는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한 달 후, 그는 또다시 여행을 떠난다. 검을 갖고 가려는 그에게 공주는 조심하라고 이르며 그것보다는 올가미와 독약을 갖고 가라고 한다. 그는 그녀의 지시에 기분이 언짢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것들을 챙긴다. 여행길에서 이번에는 다른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게 된 그는 예전처럼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기운이 샘솟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용을 죽이려고 칼을 빼려다가 그는 다시 망설인다. 그는 생각한다. 칼을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올가미를 쓸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독약을? 공주가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곧 그는 공주를 알기 전 오직 검만을 지니고 다니던 때라면 자기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본다. 그는 새로이 자신감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끼며 올가미와 독약을 다 던져버리고 검을 택한다. 그가 용을 쓰러뜨리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용의 죽음을 기뻐한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는 다시는 공주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 새로운 마을에 정착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살았다. 마침내 그는 결혼했지만 상대는 올가미나 독약 따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걸 확인하고 난 후였다. 남자들에게는 누구나 빛나는 갑옷의 기사가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남자의 주된 욕구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비유이다.
물론 남자들도 때로는 보살핌과 도움을 고마워하지만 지나친 배려와 관심은 그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여자로부터 결국 등을 돌리게 한다. 당신은 지금 무의식 중에 상대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성인 상대방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배우자에게 숱한 마음의 상처를 입혀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남녀 모두가 아주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대가 정 떨어지게 만드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자나 여자 모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가장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쉽다. 대개의 경우 여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남자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지 느끼지 못한다. 그녀는 남자의 감정을 헤아리려고 애쓸지 모르지만 그의 사랑의 욕구가 근본적으로 그녀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욕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한다. 남자들이 주로 느끼는 사랑의 욕구를 이해하면 여자는 그의 불만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해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다. 남자의 주된 사랑의 욕구와 관련해 여자들이 흔히 하게 되는 말의 실수를 열거해 보았다. 첫째, 그의 행동을 개선하려 하거나 그가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해 그를 도우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 남자들은 그녀가 자기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둘째,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해 그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바꾸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 그녀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셋째, 그가 자신을 위해서 해준 일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껏 그가 해온 일에 대해 불평한다. 남자들은 자기가 해준 일에 대해 그녀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넷째, 그의 행동을 수정해주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그가 할 일을 지시한다. 남자들은 그녀가 자기를 찬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다섯 번째, 간접적이고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상한 기분을 이야기한다. 당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남자들은 그녀가 자기 행동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여섯 번째, 그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녀는 사사건건 일을 고치려 들고 비판한다. 남자들은 그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지 않는 그녀의 행동에서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남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여자가 실수하기 쉽듯 남자들 역시 여자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첫째, 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듣더라도 건성으로 듣다가 이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기 일쑤고 질문을 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일도 없다. 그럼 여자들은 그가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둘째, 그녀의 감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틀린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한다. 그녀가 해결책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해 조언을 해준다. 여기에 대해 여자들은 그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셋째, 이야기를 듣다가 화를 내거나 혹은 그녀가 자기 기분을 뒤집어 놓았다고 불평을 한다. 그러면 여자들은 그가 자기 기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넷째, 그녀의 감정과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아이들이나 일이 더 소중하다. 그럼 여자들은 그가 자기에게 헌신하거나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다섯 번째, 기분이 언짢은 그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왜 부당한지, 어째서 자기가 옳은지를 설명하려 한다. 그러면 여자들은 그가 자기 감정에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함을 증명하려 애쓰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여섯 번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혹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럼 여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남자들은 자기들이 여자를 무시하거나 그녀에게 하등 위안이 되지 않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설령 그녀가 자기로 인해 불행을 느낀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왜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또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는 좀처럼 접근 방법을 바꿀 수가 없다. 여자들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이해함으로써 그는 그녀의 욕구에 보다 민감해질 수 있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다. 여자의 주된 사랑의 욕구와 관련해 남자들이 저지르는 말의 실수는 앞에 언급한 것과 같다. 사랑을 그르칠 때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원하는 걸 상대에게 주기 때문에 종종 사랑을 그르친다. 여자의 주된 사랑의 욕구는 관심을 받고 이해받는 것이기에 그녀는 자연히 자기 남자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 같은 보살핌은 남자로 하여금 그녀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남자가 받고 싶어하는 것은 신뢰이지 보살핌이 아니다. 그녀의 보살핌을 그가 달가워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면 그녀는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역시 자기의 고유 성표가 붙은 사랑을 그녀에게 주지만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번번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베스는 자기 불만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저도 이제는 받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베풀기만 할 수는 없어요. 아서는 제 마음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서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쓸만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베스와 아서는 결혼한 지 8년째 되는 부부였다. 그들은 둘 다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기에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서로 자기가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었지만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우겼다. 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베푼 건 사실이었지만 둘 중 어느 쪽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상대방의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랬기에 사랑이 먹혀들지 못했다. 베스는 베스대로, 아서는 아서대로 자기가 받고 싶은 유형의 사랑을 상대에게 베풀고 있었다. 관계가 지나치게 힘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한다면 관계를 풀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12가지 서로 다른 사랑의 종류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진지한 사랑의 시도가 왜 실패를 겪게 되는지 비로소 분명해진다. 당신의 파트너를 만족시키고 싶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할 것이다. 화내지 않고 들어주기. 남자가 여자의 근본적인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대화다. 앞서 말했지만 금성에서는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여자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그는 관심과 이해, 존중과 헌신, 공감과 확신을 그녀에게 효과적으로 줄 수 있다.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줌에 있어 남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은 금성에서 온 존재이므로 의사전달 방식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들의 이야기에 불만을 갖거나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기억하고 대화에 임하는 방법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남자가 실망하거나 화내지 않고 여자의 감정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큼 더 이상 그녀에게 근사한 선물이 없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마음 놓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그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들수록 그녀 역시 그가 원하는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의 사랑을 더욱 풍부하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남자의 기운을 북돋우는 기술. 남자들이 여자의 기본적인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는 기술을 터득할 필요가 있듯이 여자들은 남자들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남자는 상대가 자기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감사하고 찬미하며
찬성과 격려를 보낼 때 힘을 얻는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의 이야기에서처럼 많은 여자들이 남자의 진보를 도우려고 애를 쓰지만 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를 우유부단하게 만들거나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를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그의 기본적인 욕구인 신뢰와 인정, 찬미와 감사, 찬성과 격려에 위배되는 것이다. 남자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비결은 그를 변화시키거나 개선하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바람에 따라 행동하지는 마라. 그가 변화를 위한 조언에 마음을 여는 것은 오로지 그 자신이 직접 조언을 요청했을 때뿐이기 때문이다. 충고보다는 신뢰를 보여줘라. 금성에서는 조언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그렇지 않다. 화성인들은 직접적인 요청 없이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걸 여자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화성에서는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주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분이 상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는 것도 좋지만 단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를 변화시켜보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든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비생산적이다.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든 향상시키려고 애쓰기 시작한다. 그녀는 일단 남자를 향상의 목표물로 삼고는 의욕에 넘쳐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왜 남자들은 변화를 거부하는가? 여자는 남자의 갖가지 습관과 버릇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그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녀로부터 조종당하고 통제되고 거부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녀가 자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노력에 완강히 거부한다. 여자가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 그는 그녀가 자기를 신뢰하지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이 신뢰와 인정이야말로 그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수백 명의 남자와 여자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결과 그들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더 거센 저항을 보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문제는 그가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그녀의 시도를 거부할 때 그녀가 그의 반응을 잘못 해석한다는 데 있다. 그녀는 그가 자기 뜻에 따라 주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그녀가 자기를 별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남자는 상대로부터 사랑과 신뢰, 인정과 감사를 느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하고 향상하고 진보하기 시작한다. 두 부류의 남자, 행동은 한 가지. 남자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자가 그를 변화시키려 할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집스럽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 순순히 이를 받아들이지만 곧 잊어버리고 예전의 행동으로 되돌아가곤 하는 스타일이다. 적극적 저항이든 소극적 저항이든 결국 저항이기는 마찬가지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상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남자는 상대가 용인하지 않는 행동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꾸만 되풀이한다. 그는 상대가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까지 그 행동을 계속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남자가 스스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같은 모습을 고수하려 할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면 그때는 남자 스스로 개선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남자들은 향상되기를 원치 않는다. 남자들은 왜 여자들이 언짢아 해서는 안 되는가를 설명하고 싶어하고 여자들은 왜 남자들이 예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고 싶어한다. 남자가 여자의 감정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듯 여자가 남자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역시 오산이다. 남자들은 화성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들의 모토는 고장나지 않은 한 고치지 말라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자꾸만 변화시키려 들면 그는 그녀가 자기를 고장난 물건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남자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남자를 지극히 방어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다.
남자에게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관계없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어떤 사람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그가 그 결점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명확히 보일 때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그의 성장을 돕는 최상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그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사실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 일이다. 상대방의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터득해 서로를 돕는다면 변화와 성장은 저절로 따라온다. 배우자의 기본 욕구 6가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당신은 그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랑을 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와의 관계를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가꿔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